요즘 나눈 저속노화 식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그 식단에 정제 밀가루 안 되는, 정제당도 안 되고. 글쎄요, 저는 그냥 소화만 잘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속노화라는 거를 어떻게 또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사실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방송에 나왔던 그 건강식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들과 다른 게 전 특별히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가장 베스트다. 먹는데 저속노화 하려고 만약에 좀 입맛에 안 맞는 거 위주로 먹어서 먹는데 별로 기분이 좋아질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더 노화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 20대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먹고 기분이 좋은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음식으로 다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탄수를 안 먹으면 예민해진다고 하잖아요. 단백질이나 지방 부족해서 예민해진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이게 단백질, 지방을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단백질 또는 지방 안 먹으면 예민해진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탄수에만 국한되는 얘기일까요? 아마 거의 탄수화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먹으면 에너지로 바로 씁니다. 지방은 에너지로 쓰려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혈당이 좀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졌다가 살짝 올라온 그 상태에서 지방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단백질은 활동하는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안 쓰입니다. 그 활동대사로는. 그래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예민해지는 거죠. 쓸 게 없으니까. 학교 다닐 때만 되면 식욕이 폭발해 버리는데 이번에 개강하고 역시나 3일간 과식을 넘어서 가까운 그나마 마인드 컨트롤에서 까지는 안 간 것 같지만 남은 학교 생활 너무 두렵네요. 학교를 다니면 그럴 수밖에 없죠. 학교 다니기 전과 학교를 다닐 때는 당연히 일과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열량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는 본능이고 그렇게 해야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는 걸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나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언제 오르는지, 그리고 식욕이 나의 다이어트를 망치려고 오르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오르는 거다라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강하고 나서 식단이 아점조 매일 동일한데 배변이 어렵고 특히 가스가 많이 차더라고요. 활동량이 늘어서 붓기가 생겨서 그런 걸까요? 활동량이 늘어서라고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개강을 한 상황 자체가 평소랑 다른 겁니다. 그냥 일상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몸은 또 적응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개강 전과 후를 비교하면 개강 후가 좀 더 긴장도도 있고 뭐 해야 될 것들도 있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당연히 그 전보다는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왜 배변이 어려울까요? 다 소화로 설명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방해를 받고 배변 또 소화의 일부분이니까 소화도 안 되고 소화 안 되니까 배변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9월 라브 공급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라브 먹다가 멈추면 배변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양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타민C 같은 거? 비타민C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C의 역할이 비타민C를 먹으면 비타민C가 그런 활동을 하겠죠, 몸에서. 그러면 그걸 상응하는 어떤 효능이 있는데 당연히 안 먹으면은 비타민C가 하는 일을 못 하는 거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디메릿? 페널티 같은 게 있겠죠? 페널티라고 해야 되나? 여튼 마찬가지로 라브도 장에 가서 장내 미생물이 그걸 먹고 장에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건데 안 드셔서 장내 미생물이 먹을 게 없어서 장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고 다시 또 비활성화 된다. 그러면 배변 활동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꼭 라브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걸 음식으로 드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으로 먹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라브를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화요일에 50.2kg 찍어서 목표 몸무게 50까지 0.2 남겨놓고 수요일 오늘 조금씩 증량해서 다시 50.5 됐어요. 마음을 잘 잡아야 되는데 목표 몸무게에 가까워질수록 마음 잡기도 어렵고 몸이 더 예민해진 느낌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몸무게를 빼는 거는 몸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다 잡고 계속해서 이제 시도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내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는 봐야 되고요.
컨디션도 떨어진다면 목표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체중이 줄고 나서 식욕이 불안정해지는 경우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영상 보면서 차차 식욕도 안정되고 최근 정체기에서 1, 2kg 감량을 성공했는데 정체기가 너무 오래 지속됐어서 그런지 체중이 떨어질수록 식욕을 조절하기 힘드네요. 어떤 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체중이 내려가면 몸은 원래 그 식욕을 올려서 체중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라서 그냥 받아들인다. 거기서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체중을 계속 내리고 싶다. 그러면 체중 이외에 나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것들이 보통 컨디션이고요. 뭐 잠, 식사, 휴식 같은 것들을 잘 챙기는 거죠. 치팅 갖고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원래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식사를 완전 굶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식사할 거 다 하면서 내려가는 거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느려야 하고요. 빨리 내려오면 그만큼 또 식욕이 오릅니다. 미역국수 먹고 엄청 체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음식량도 적었는데 다음날까지도 소화 안 되는 느낌.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그 장에 좋다는 것들이 많이 먹으면 보통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수도 얼마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팩 다 드셨으면 반 드셔보시고 반도 많다 그러면 그거에 또 절반 드셔보시고. 저도 원래는 한 팩씩 먹었었는데 한 팩씩 먹고 그거를 막 아침 저녁으로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좋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줄여서 먹었습니다. 미역국수는 먹어보고 자신한테 맞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점심에 컵반이랑 미역국수 먹고 그날 점심 저녁에 다음날까지 계속 소화도 안 되고 배가 부푼 느낌이. 장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타전자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라보도 아마 많이 드셔서 불편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셔가지고 양을 잘 조절하는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참 감량하실 때 저녁 때 공복감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녁 때 아무 느낌이 없으면 점심에 많이 먹었나 살짝 불안해서요. 아직 식사량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 어렵네요. 치팅 후 며칠은 거의 공복감 없었던 것 같고 치팅데이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공복감이 세지긴 했는데 저는 그 저녁 공복감이 감량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서요. 공복감이 너무 심해도 안 빠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부어서 체중 오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전 식사량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복감이 뭐 안 들면 감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얼만큼 먹었고 다음날 체중이 몇인지 그거를 이제 반복하시면서 추세를 그냥 읽어가는. 저는 금요일 퇴근하고 일주일 동안 가장 먹고 싶었던 거 시켜서 먹는 편인데 저녁 외식을 과하게 할 거라면 아침, 점심 식당 추천해주세요. 저녁을 각 잡고 드실 거다. 아침, 점심 그냥 먹던 대로요. 각 잡고 먹더라도 아침, 점심을 뭐 내가 생각하기에 좀 라이트한 거 혹은 굶거나 그러면 저녁을 그 안 먹었던 거 적게 먹은 거 보상해서 더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먹고 싶어서 먹더라도 작정하고 먹는 거더라도 나중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먹던 대로 먹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먹던 대로 먹어서 계속 그냥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게 소화에도 더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외식하는 날 엄청 조금 먹고 가고 운동하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새끼 잘 먹으니까 식사 이벤트가 끼더라도 내 몸이 잘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증량해도 다음날 조금 가볍게 먹으면 컨디션도 꽤 빠르게 돌아오더라고요. 선대처 하려다가 스트레스 받고 과식하는 것보다 후대처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대처할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리 너무 대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너무 조금 먹고 가고 운동하고 가고 그러면 안 먹을 것도 막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일단은 그냥 한번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교정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식사량 조절한다던가 좀 더 많이 움직여 본다던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동감하는 바입니다. 양 조절, 소식을 잘하는데 가끔 열량을 많이 못 채워서 되기도 해요. 아직 열량을 잘 채워주는 게 힘드네요. 너무 저열량으로 먹나 싶어 기아 모드가 걱정되기도 해요. 근데 적게 먹어도 규칙적으로만 드시면은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아 모드가 되는 건 부족하게 계속 먹고 몸에서 뭔가 부족해 신호가 내리는데도 안 먹고 계속 그 적은 양을 버티다가 보니까 몸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그런 변화인 것 같거든요. 적게 먹을 수도 있죠, 어떤 날은. 그래서 그런 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고
만약에 그래서 다음날 좀 더 배가 고프다. 그럼 좀 더 채워주고. 그 정도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어떤 뭐 식사량 변화가 내 몸에 당장 되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감량기라 늘 중량을 맞추면서 먹는데 가끔 배가 빨리 꺼지거나 양이 적게 느껴졌을 때 식사량을 늘려야 할까요?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차라리 치팅 때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먹을까요? 매일이 아니면은 간식을 먹어볼 것 같아요. 저 감량할 때는 간식이 필요하다. 간식이 감량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전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옛날에 있던 보통 하는 그 다이어트 간식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먹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배가 더 고파도 참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너무 배고프다. 평소랑 똑같이 먹었는데 유독 배고픈 어떤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 간식을 먹어볼 것 같습니다. 간식을 먹어서 그냥 다음 식사까지 좀 시간을 편하게 보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루 동안 빵만 먹었더니 하루 만에 0.5가 빠져서 오늘은 밥을 챙겨 주었는데 하루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 그 다음날 일부러 더 드시나요? 일부러 막 더 챙겨 먹었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일부러 더 챙겨 먹는다기보다는 생각만 일단 브레이크 개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빠질수록 식욕이 막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이 빠지면 그냥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좀 더 챙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식사량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 거죠? 있으신 거니까.